우리나라로 치면 제로 빼고 얘네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 60마일까지 3초밖에 안 걸려요. 이게 모델마다 좀 다르지만 제일 빠른 모델이 우리나라로 치면 제로 빼기 3초. 근데 전기차가 3초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빠른 편인 거죠. 오케이. 갑니다. 제로 백. 오! 우와.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뉴욕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오프로드 레이스에서 처음으로 전기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레벨 랠리라고 하는 오프로드 대회인데 총 8일간 네바다와 캘리포니아를 가로지르면서 2,500km를 달리는 미국에서 가장 긴 오프로드 레이스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바로 리비안의 전기트럭 R1T가 차지했습니다. 이 전기차의 성능과 내구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처음으로 생산에 돌입한 리비안의 전기트럭 R1T가 어느새 오프로드에서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비안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약점 가운데 하나였는데 점차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전기트럭 사이버트럭이 출시가 되면 아마 내년에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계 최초의 전기 픽업 트럭이자 대회 우승자인 리비안의 R1T와 테슬라가 만든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의 대결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리비안은 차량을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리비안의 차량을 운전해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타볼 차량은 리비안의 전기트럭 R1T와 SUV인 R1S 가운데 R1T 모델입니다. 예약해둔 차량을 함께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 지금 이렇게 핸들이 약간 움직여서 핸들을 고정하는 거죠. 저한테 맞게. 오른쪽에 있는 거 높낮이. 이렇게 높낮이도 되고, 그 다음 앞뒤로도 되고. 지금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파킹이 되는 거고, 이걸 올리면 후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내리면 드라이브 모드로 기어가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차가 굉장히 크고 운전하는데 차체 자체가 지금 엄청 높이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 페달 하나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지금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엑셀을 밟다가 엑셀을 발을 떼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이렇게 차가 멈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엑셀을 제가 조금 빨리 뗀다고 하면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차가 이렇게 되거든요. 확 이렇게 멈춰지는. 그렇죠. 페달 하나로 지금 가는 거예요. 보통 운전할 때 우리가 엑셀의 발을 이렇게 천천히 떼는 것까지는 익숙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서 지금 운전하는데 승차감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성차감은 굉장히 역시 전기차답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빈페스트를 타고 왔는데 빈페스트보다도 훨씬 승차감이 좋다는 느낌이 지금 약간 운전했지만 벌써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장점 중에 하나는 페달을 이렇게 밟으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도 된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네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원페달로 제가 발을 떼는 순간 이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통체증이 있을 때 브레이크를 떼고 있으면 차가 멈추는 거죠.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서스펜션이거든요. 근데 맨하탄에서 서스펜션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미국의 이 길거리들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도로가 이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공사 중인 곳들도 많고 평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승차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서스펜션 좋은 차 같은 경우는 타니까 확실히 제가 현재 운전하고 있는 차보다는 너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로 빼고 얘네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 60마일까지 3초밖에 안 걸려요. 이게 모델마다 좀 다르지만 제일 빠른 모델이 우리나라로 치면 제로 빼기 3초. 근데 전기차가 3초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빠른 편인 거죠. 이 모니터 시원하니까 좋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빈페스트에 이거 없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에도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있으나 없으나 앞에 유리에 보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 바퀴가 지금 이 모터가 4개가 들어있어요. 모터가 4개. 그래서 보통 차량이 한 모터로 바퀴가 다 굴러가는 게 아니라 4모터에 의해서 다 각각의 바퀴가 구동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차에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차에 굉장히 좋은 코너링의 배경에 이 모터 4개가 있는 게 또 장점인 거죠. 근데 리비안이 아직 미국 시장에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길거리를 지금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약간 차를 한 번씩 쳐다보고 가는 것 같아요. 밖에서 딱 봐도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지금 자전거 타고 온 아저씨 이 차 보면서 반했어. 자전거 타고 가다 멈추고 지금 이 차 보면서 약간 감탄하고 있어요. 계속. 스포츠 모드로 그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옆에. 오. 오케이. 갑니다. 제로백. 오! 우와. 방금 뒤로 약간 쏠리는 거 봤어요? 와, 저도 지금 이렇게 됐어. 우리가 보통 차는 이 내연기관 차들은 제로백이어도 와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렇게 속도가 가는 건데, 얘는 그냥 처음부터 팍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오. 이게 무서우니까 나도 바로 모르게 놓게 된다. 와, 근데 진짜 시원시원하다. 근데 진짜 사고 싶다, 이 차는. 근데 좀 적응되니까 그래도 아까보다 훨 낫네요, 운전하는 것도. 여기 와서 이제 파킹 이렇게 누르면 된다. 오케이. 리비안의 성능과 내구성이 최근 대회에서 확인이 됐다면 오늘은 직접 승차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승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모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쿼드 모터를 장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60마일까지, 그러니까 제로백이 3초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온로드와 오프로드, 야외 활동을 지향하는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드에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 리비안은 시장에서 가장 복잡한 서스펜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은 차량 높이를 최대 6인치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조절을 통해서 핸들링이나 이 안정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리비안의 창업자인 로버트 스캐린지가 이 리비안의 품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면에서 경쟁사보다 더 좋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포드나 BMW를 사지 본인들을 사겠냐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서스펜션을 도입하고 운전자에게 승차감과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트럭을 뜯어서 보면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복잡한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 전면에 충돌 시에 보호를 위해서 금속보다 훨씬 더 많은 금속들을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차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통상 리비안의 R1T의 경쟁 모델로 뽑히는 이 포드의 F150 라이트닝과 비교하면 리비안이 680파운드 정도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0kg 정도가 더 무거운 건데요. 이렇게 차를 만들다 보니까 최근 회사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부에서도 이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실내 손전등과 이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투스 스피커와 그리고 여기 있는 손전등이 이 리비안을 굉장히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경영진들이 이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철학을 지켰죠. 다음 중으로 이제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이 주행 중에 느낄 수 있었던 점 중에 하나는 코너링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요. 리비안은 최초로 4개의 전기 모터를 장착한 전기 자동차입니다. 이 쿼드 모터 드라이브가 리비안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긴 하는데요. 이 제로백을 기준으로 기본 모델이 4.5초가 걸리고 쿼드 모터 시스템을 장착하면 제로백이 3초가 걸립니다. 사실 그런데 이 직선 도로에서는 4개의 모터를 가지고 있는 게 뭐 대단한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모터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4개의 모터가 되면 바퀴마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바퀴를 각각의 모터가 제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부드러운 코너링이 만들어집니다. 또 쿼드 모터를 통해서 탱크 턴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탱크 턴은 지금은 사용할 수는 없긴 하더라고요. 또 드라이브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든 차량이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플러스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테슬라로 치면 완전 자율주행 FSD와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드라이브 플러스를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또 가속이나 제동을 이 앞차와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승을 실제로 해본 결과 실제 리비안의 성능이 굉장히 전기차 중에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최근에 빈페스트를 시승했을 때 느껴보지 못한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가고, 큰 차가 이렇게 가볍게 빠르게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승차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주는 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제 화면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프로드 모드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온로드. 이게 온로드와 오프로드에 따라서 또 서스펜션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 차의 높낮이를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지금 스탠다드로 되어 있잖아요. 스탠다드에서 한번 올리게 되면 오, 우와, 엄청 신기하다. 전면에 보이는 게 여기 360도, 그리고 여기 앞에 프론트 뷰 카메라. 여기서 이제 뭐 앞에 후드를 열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드를 열 수도 있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네요. 그리고 다시 닫으면 닫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충전 포트를 여기 이제 오픈하고 닫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사이드 미러 같은 거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클릭으로 해서. 네, 오늘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전기 트럭인 이 리비안의 전기 트럭 R1T를 함께 타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선사하는 차량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 소형 SUV인 R2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리비안의 주가와도 직결될 수 있을 만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조만간 이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 빠르게 가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